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시총 세계 8위입니다. 우리 증시가 작년부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듯한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연초 대비로 작년에도 우리가 전 세계 압도적 1등이었는데 연초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 1등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걱정들도 하고 일부 또 외국인들 중에서는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 투톱으로 워낙 변동성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일종의 이제 몰빵포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부러워서 네. 그러겠죠. 부러우면 그렇죠. 지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초대형주, 정확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위주로 최상위권의 종목들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또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또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차트에도 열려 있지만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하되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그렇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국인들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이제 US 달러 표시 ETF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시장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2등으로 보면 그러니까 반면에 꼴찌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렇네요. 전 세계 일단 그 G2 자체의 수익률이 여전히 좀 부진한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신흥국,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입니다. 이건 자원 부국들입니다. 뭐 브라질 같은데 또 이제 칠레, 뭐 멕시코, 네.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데리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원자재 랠리의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좋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유로존이 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흐름 자체는 비미국의 자원이 많은 원자재 중심의 또 내지는 메모리가 잘 나가는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아시아에서는 또 우리 다음으로 대만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이유 있는 상승세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랄까요? 너무 과열됐다. 뭐 기술적으로는 과열될 수 있지만 이걸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일단은 만만치 않다 예측하기가 그리고 네. 어찌 보면 두 번째로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업종이 더 어느 속도로 올라가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시장이 판단할 이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확실한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가 5천을 1월 달에 돌파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7천, 뭐 8천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1차적으로 두 번째 타겟이 6천을 어느 수준에 뭐 빠르면 상반기 내에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히 그것의 키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쥐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이번 미국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기술주들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년간 미국의 S&P 500을 미국의 반도체주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주는 작년 11월 이후에 확실하게 우하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AI의 수혜로 기대를 했다가 또 내지는 AI 회의론자들이 AI가 결국은 문제가 될 거야 해서 미국의 버블이 터질 거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요즘은 AI가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모델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이거 다 갈아치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도 있고 좀 과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혜, 결국은 반도체는 어느 경우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M4,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작년 69% 캐펙스 증가이어서 올해는 74% 증가하는 작년보다 더 큰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결국은 메모리 업체들의 수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의 중간 점검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인과 관세 리스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좀 악마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좀 독립된 자산군으로 인식이 돼서 뭐 비트코인이 빠지더라도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 뭐 은행권으로도 좀 들어가고 기업들도 많이 사고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흔들릴 경우에 나중에 이게 뭐 증시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데 그것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소위 트럼프가 자체가 본인이 그 대통령 공약으로 본인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어나운서를 했었고 그 집안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미 암호화폐 사업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지금 주가는 확실히 트럼프 랠리가 거의 이제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말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 수준으로 다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 있고 소위 알트코인들은 그보다 더 많이 내려갔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있고 암호화폐 미국 산업이 하려고 있는 것은 주류 금융시장에 이 암호화폐를 진입시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비트코인이 문제가 이 암호화폐가 문제가 되면 이와 연결돼 있는 그것에 담보가 되는 미국 국채와 연결이 돼 있고 혹시 비트코인이 안 좋으면은 국채를 팔아서 그것이 이제 결국 연결이 되면서 문제가 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주류 금융 산업에 진입은 했지만 그 연결 규모가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걱정이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미국의 지금 베센트 장관이나 이들이 지금 하려는 것이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를 이쪽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이 커지면서 그것이 성과를 낸다면 지금 말씀하신 걱정이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우리 주류 은행이나 증권과 연결 고리가 좀 많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이것 자체로 신용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플러스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데 좀 더 유용한 지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뿐만 아니라 관세 리스크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죠. 한미 통상의 리스크로 이제 관세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그리고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이게 그 약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워낙 그 관세 원래 이게 관세 카드가 네. 뭐든지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무섭지 빼고 나면 안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너무 관세를 이런 표현이지만 남용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얘기 갖고는 주가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응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그 배경을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코너에 몰릴 때마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악몽이 떠오르는 겁니다. 2017년, 18년에 있었던 트럼프의 중간선거 때 그때 사실은 참패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번에 또다시 그 일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탄핵당할 우려에 대한 걱정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일종의 약간 그것에 대한 대외로 눈을 돌리는 카드로 좀 사용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정책을 계속하려다 보면 한국의 제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냥 그렇게 코너까지 몰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장도 내생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정말 극단적으로 이게 끝까지 가서 안 좋게 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 미국의 이제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내부가 소란스러우면 좀 시선을 바깥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연휴 전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소비, 물가, 여기 고용까지
3대 중요한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되는데 경제 지표들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나와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1차적으로는 이번에 좀 밀려서 발표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되게 짧게 소위 두 번째 트럼프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장기 그 소위 그 셧다운을 예. 자기가 두 번째로 만들어 놓고 아. 또 짧게 또 셧다운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원래 통상 월의 첫째 주에 고용지표 발표하고 둘째 주에 물가가 발표되면서 네. 소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그렇죠. 줬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금요일 네. 중간에 하루 뛰고 계속 연일 발표돼 갖고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이 소화할 시간이 좀 적다는 것이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좀 충격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좀 걱정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일단 고용 지표는 뭐 시장은 한 7만 명 정도 신규 고용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쁘면 지난달 5만 명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것보다 좀 덜 나오면 시장이 좀 그러니까 뭐랄까 걱정 반 기대 반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이 금리나 할 수 있는 압력이 좀 더 커지니까. 네. 근데 반면에 물가 지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한 2.5%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달 PPI 산업생산 물가를 놓고 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높은데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혹시라도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 정확히 끼인 상태가 됩니다. 고용은 안 좋아지는데 혹시 물가가 높으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그렇죠. 이것이 좀 제일 안 좋은 카드고요. 물가 안정되면서 소위 고용이 조금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 카드, 인하 카드를 좀 더 빨리 꺼내들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1월 달에 미국의 소위 해고자 발표 이제 챌린저 리포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좀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근데 이것이 AI 발이었으면 생산성 증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 발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 둔화는 불가피해 보이고 물가가 어떻게 갈지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지켜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증시에 대한 관심도 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지 이 주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번 주가 상당히 변동성이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앞에 큰 조정이 있고 나서 리바운드 할 때는 그때의 주도주가 또 앞으로 한 2, 3개월은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이 특히 지금 이번에 사실은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를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당장은 지난주 금요일은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자동차, 증권 주도의 이 방향성은 좀 지속될 것 같고 확실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경기 순환, 경기 방어 업종이 선호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에 그 코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항공주가 5년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 근데 보시면 페덱스 주가도 같이 뚫고 올라갔어요. 이거 확실히 이게 경기 순환적인 느낌입니다. 사실 미국이 지난 1년간 트럼프 때문에 소위 그 관광 산업이 죽어가면서 항공주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뚫고 올라갔던 것은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페덱스나 미국 항공주에서 나타납니다. 같은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지금 국내 항공주가 지금 고점이 갇혀 있는데 여행 레저와 함께 섞어서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이 전 고점을 좀 뚫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미국에서 이 흐름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우리나라의 항공주도 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주도주들도 챙겨보면서 항공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말씀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